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이더리움은 곧 있으면 이스탄불 하드포크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더리움 재단 피터 실라기 팀장은 이게 12월 4일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 이스탄불은 906만 9천째 블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2월 4일은 아시다시피 근사치입니다. 근데 지금의 속도로 보자면 이때쯤에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것이고요. 이 이스탄불은 이더리움 2.0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에 있는 여러 개 포크 중에 하나로 이더리움의 업무 처리량을 늘리고 이더리움 전용 개발 언어인 솔리디티 외에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하드포크입니다. 이 하드포크라는 걸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드포크 되면 뭐 다른 코인 하나 주는 거?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아마 본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스탄불 같은 업그레이드는 그런 개념의 하드포크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업데이트입니다.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이더리움이 요즘 좀 부진하다, 개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다가올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인 세레니티 타임라인이 굉장히 낙관적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더리움 POS 전환 관련된 6가지 이슈에 대해 정리해드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더리움 세레니티 업그레이드가 바로 작업 증명인 POW에서 Proof of Work죠. 지분 증명 방식인 POS, Proof of Stake로의 전환이며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온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는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자체의 퀄리티가 개선될 것이고 많은 디앱들이 속도 면에서나 수수료 면에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더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예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더리움 POS를 활용한 여러 금융권의 파생 상품이라던가 이더리움 시스템을 활용한 디파이 탈중앙 금융 상품들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로 인해서 대중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바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의 발언을 보자 하면 현재 준비 중인 최종적인 이더리움 2.0은 본인이 4년 전에 말했었던 이더리움 2.0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종 작품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건데요. 또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더리움 2.0의 파급력이 큰 만큼 관계자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아주 과감하고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공동개발자인 조셉 루빈이 이더리움과 중국 CBDC의 상호 운용성을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CBDC는 아시다시피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고요. 이더리움 생태계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힌 뉴스입니다. 먼저 필요하면 중국이 이더리움 기술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고요.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전 세계 14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규모를 고려할 때 리브라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는 예상하는 것이 맞지만 통화 발행권은 정부가 갖는 것이며 리브라가 이를 구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중국의 CBDC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준비 중인 CBDC가 미국 달러를 위협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조셉 루빈이 답변을 했는데요. 이를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달러의 영향력을 감소하는 데 여러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중국의 CBDC가 주요 영향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 CBDC 발행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마무리가 되면 리브라보다 먼저 출시된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 내에서 가치 기반을 다지는 데 먼저 힘을 주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 위안화 CBDC 자체로는 지금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리페이나 위챗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페이 서비스들을 통해서 위안화가 왔다 갔다 결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CBDC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이 CBDC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CBDC를 통해서만 매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것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측을 해보자면 탈중앙 금융 상품이라던가
중국 내에서 관리하는 암호화폐들의 지수 상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위안화 CBDC로만 매수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희토류들을 뭐 CBDC로만 결제해야 된다. 뭐 이런 제약을 걸어 두는 것도 뭐 위안화 CBDC의 가치를 더욱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면 중국을 통해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금을 들고 이 CBDC를 활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더리움이 이 위안화 CBDC에 관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놀라우면서도 흥미로운 전개인데요. 중국 하면 확실히 돈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건 또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은 어떤 특정 국가나 진영에서 치우쳐가지고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더리움과 중국 위안화 CBD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성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